다 같이 모였는데 나만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오가는 말은 다 친절한데 왠지 내가 조금씩 배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 너무 헷갈려서 그냥 한 대 먼저 쳐! 라고 속으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여자들의 갈등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트 시그널 5의 장면을 가져와서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화에서 우열이 유경에게 거의 확신에 가까운 표현을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방에서 영화를 보는 등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의 분위기가 더 흥미롭더라고요. 우열에게 관심 있던 두 사람, 규리와 소연.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소연은 비교적 조용하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확고하잖아. 저 둘은 지금 규리는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을 보이거나 유경과 가까웠던 민주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이게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패턴은 심리학적으로 잘 알려진 현상과 닮아 있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상대의 관계망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갈등.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녀 갈등이나 연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인생에서 훨씬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성관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 그리고 어릴 때 친구, 같은 반, 직장 동료, 또 학부모가 되면 엄마들의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여성 집단 안에서의 관계 능력은 남녀 간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여자들의 갈등을 유치하다거나 미성숙함으로만 치부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발달심리 연구에 따르면 이 패턴을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배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대하거나 상대의 관계 지형을 흔드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 이 패턴은 여성에게서 통계적으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남성들의 갈등은 비교적 눈에 잘 보입니다. 직접 경쟁하거나 서열을 확인하고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여성들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로워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안전한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화론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기질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성을 만드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원시 시대부터 수십만 년 동안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힘으로 혼자 경쟁하는 것보다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는 능력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던 거예요. 안 그랬다고는 동굴에서 자고 있는 동안 누가 내 자식을 데려가서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성 사회에서는 서로 연결하고 챙겨주는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도 남녀의 후회적 욕구를 다루는데요. 남성의 주요 욕구가 신뢰와 인정인 반면 여성의 중요한 정서적 욕구로는 관심, 이해, 공감을 꼽습니다. 이는 모두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신호들이 관계의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좋은 게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속눈썹 진짜 자연스럽게 잘해. 너 눈매랑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다음에 나 갈 때 같이 갈래? 그런데 남자들끼리 이런 대화하는 거 상상해 볼까요? 야, 민수야, 여기 원장님이 다음 폼 진짜 자연스럽게 잘해. 너 두상이랑 완전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주는 쿠키 미쳤어. 다음에 나 할 때 같이 가자. 조금 어색하죠? 사실 중요한 건 속눈썹이 아니에요. 좋았던 경험을 너와 나누고 싶다는 관계의 표현인 거죠. 다시 하트 시그널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여성의 기본 욕구는 이런 관계의 조화와 연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성향은 평소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돼요. 그런데 위협을 감지했을 때에는 질투나 시기와 같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연결을 만드는 힘이 상대의 연결을 흔드는 방향으로요. 물론 이건 통계적 경향일 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주. 유경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는 민주였습니다. 규리가 그 민주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건 가설적으로 읽으면 꽤 흥미로운 구조예요. 우열이나 유경과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관계를 건드리는 방식, 웃으면서 친절하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이게 관계적 공격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규리의 행동을 단순히 질투했다, 견제했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좋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사랑 하나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 그리고 영향력까지도 흔들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실감을 느껴봤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는지 먼저 인식하세요. 질투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 바로 연결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를 먼저 알아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내 행동이 상대의 관계를 겨냥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챙기고 밝음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는 건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게 이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진짜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화살이 종종 경쟁 여성에게 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은 내가 원하는 상대라 직접 부딪히기 어렵지만 같은 처지의 여성은 상대적으로 건드리기 쉬운 대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규리의 불편함은 사실 우열의 불분명한 신호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혼자 추측하다 보면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어요. 소연은 달랐죠. 감정을 정리한 다음 우열에게 직접 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뭐였어? 제3자를 건드리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야기는 규리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뿐이에요. 다만 그 선택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에게 장기적으로 이로운 쪽으로 선택을 이끌 수 있고 이건 연습으로 바꿀 수 있는 패턴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내가 당한 쪽이든 내가 그렇게 행동한 쪽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모가 아닌 성장하는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